14와 연준의 자산 확대가 실업률을 더 하락시킨다면? 첫 번째 그래프는 실업률과 연준의 자산을 비교한 것이다. 두 번째 그래프는 실업률 변동과 연준 자산 변동을 비교한 것이다. 보다시피 연준의 자산 확대는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경향을 나타냈다. 문제는 현재 실업률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세 번째 그래프는 보다시피 미국의 실업률을 나타낸다. 실업률은 50년 내 최저치인 3.5%이다. 만약 실업률이 0.1% 낮아진다면 51년 내 최저치가 되는 것이고 0.2% 낮아진다면 66년 내 최저치가 되는 셈이다. 또한 실업률이 반등할 기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 상황에서 부양책은 1967년을 상기시킨다. 당시도 실업률은 매우 낮았고 금리도 매우 낮았다. 그러나 침체 확률은 굉장히 높았다. 선제적인 금리 인하로 침체를 늦췄지만 결국 인플레이션 가속이 일어났다. 당시는 베트남 전쟁이 있었지만 네 번째 그래프와 같이 지금도 그에 못지않게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다섯 번째 그래프는 미국의 실업률, 연방기금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를 비교한 것이다. 여섯 번째 그래프는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실업률, 연방기금 금리를 비교한 것이다. 만약 현재가 1967년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금리를 인하하고 연준이 자산을 확대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가속을 불러올 수 있다. 만약 연준의 자산 확대와 미중 간 무역 협상의 전멸 타결 또는 일부 타결로 달러가 약해지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버블이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인플레이션 가속이 일어날 수 있다. 일곱 번째 그래프는 1966년에서 1967년의 상황을 나타낸다. 당시 금리 인하는 버블을 만들었지만 지금 금리는 이전보다 더 높아져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침체를 맞았다. 여덟 번째 그래프 역시 1966년에서 1967년의 상황을 나타낸다. 당시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 반등을 불러왔고 결국 연준은 다시 금리를 올렸다. 당시와는 다르지만 1998년 닷컴 버블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다. 아홉 번째 그래프와 같이 1998년의 금리 인하는 실업률을 더 하락시켰다. 열 번째 그래프와 같이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얼마 뒤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되었고 연준은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했다. 11번째 그래프는 금리와 주식시장을 비교한 것이다. 이전보다 더 높은 금리는 닷컴 버블을 붕괴시켰다. 다만 현재가 닷컴 버블과 1967년 당시와 다른 점은 바로 부채이다. 12번째 그래프는 미국 GDP 대비 비금융 부분 총부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13번째 그래프는 미국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과 연방기금 금리를 비교한 것이다. 하지만 만약 앞으로 달러 약세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1960년에서 1980년대 초까지 나타났던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부채 버블을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한 인플레이션 가속은 나타낼 수 있다. 달러 약세는 단기적으로 신흥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의 분명한 호재이다. 그리고 버블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 하지만 달러 약세가 시작된다면 연준이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금리를 올려야 한다. 실업률이 극단적으로 낮을 때 금리 인하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마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가속이 절대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말하지만 역사는 인플레이션 반등을 가리킨다. 어쩌면 무역전쟁이 타결되지 않고 침체를 맞는다면 부채 버블을 터뜨리지 않으면서 침체를 맞을 수 있다.